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죠. 꼭 놓치면 안 되는 인연이라는 거. 그냥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핍을 느끼고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톱니바퀴에 이가 맞는 사람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공감대가 정말 많고 그 사람이랑 나랑 경험한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슷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은요, 본인의 외로움을 좀 잘 채워줄 수 있고, 나를 불안토록 하지 않고, 나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의 자존감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라는 거는 늘 매 순간 내가 새로움을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설렘이라는 것들을 늘 꾸준하게 조금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해요. 근데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그냥 엄청 따지세요. 그냥 계산적으로 따지고 내가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나를 부정하지 말고 그냥 따져요. 무조건 따져요. 쿠팡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게 이제 뭐 길이가 얼마고 컬러가 얼마고 이게 금액이 얼만데 저기서는 얼마에 팔고 근데 내가 이거를 시키면 이걸 다 쓸까 이런 계산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근데 왜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곁에 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왜 계산을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쿠팡에서 물건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거 계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100원, 200원 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몇백 배, 몇십 배는 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거는 진짜 비용 개살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거는 내가 계산이 다 끝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결핍을 충분히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이 든다면 그 이후로부터 그냥 조건 없이 여과 없이 마음을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제발 계산을 하라고요, 저는. 그 계산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결국 좋아지는 거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따져봐야 되는 것들을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외모예요, 외모. 그 외모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저는 결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잘생기고 예쁜 거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아웃핏이 나한테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주는지 그래도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패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옷을 뭐 잘 입고 다니진 않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아웃핏의 그런 라인을 살리는 방법도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나 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아웃핏 외모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걸 저처럼 입 밖으로 설명을 하진 못할지언정 여러분들도 그걸 다 느낄 거예요. 흔히 촉이 온다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를 그냥 무조건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닮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말투나 이런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 이런 앵앵대는 목소리면 뭐 좀 듣기 싫을 수는 있지만 그런 발성이나 아니면 화법, 발음을 잘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단어 선택, 말을 할 때 쓰는 그 문장들도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시각적인 단어를 좀 자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청각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이 있고 촉각적인 단어를 좀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단어 선택이 나쁘게 들리지 않고 참 편안하게 들린다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닮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이나 자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이 좀 자세가 정말 삐딱하고 항상 이제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던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딱딱딱딱 계속 이런 소리를 내면서 조금 정신없게 한다면 그 사람은 비교적 여러분의 사람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막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난 맥락 파악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을 하지 맙시다. 그냥 조금은 너무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작아졌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들에 대한 감이 서 있는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또 따져봐야 되는 것들은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내가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했었던 행동이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나 친구랑 싸운 적? 뭐 친구랑 싸운 적 있었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좀 말을 심하게 하는 친구였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다음 그 사람이 그다음에 할 법한 행동이 나와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라도 그럴 거였어.'라는 것들을 조금은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과정이나 혹은 우리가 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냥 오로지 나예요. 내가 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나로 발전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내가 발전하는 것보다 현재에 느끼는 행복할 수 있는 거, 안락함, 만족감, 그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은 자, 어떤 여자가 이 남자 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다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뭐 1번부터 한 6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진짜 다 맞아. 근데 결국 이 사람이랑 이제 가까워졌을 때 나는 현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B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부합한지 아닌지를 조금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을 못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는 어떤 삶을 뭐 살아왔었던 것 같아? 그냥 쭉 들어봐요.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라고 말을 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그건 뭔가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아왔었어? 너는 가정 환경이 어땠어? 아니면 너의 뭐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엔 어땠어?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그게 공통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속궁합도 중요해요. 근데 정확히는 속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케미라고 해야 되죠. 정말 육체적인 케미가 잘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섬세한 터치 하나하나가 나에게 전율과 자극을 충분히 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지, 나도 그 사람에게 충분한 만족이 되는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는 건 그 사람의 그릇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존엄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빌 게이츠의 한 시간과 우리의 한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삶에서 본인이 이뤄놓은 것들에 대한, 그 사람이 그런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의 그 사람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물 안으로 들어와서 우물 안에서 어느 정도 그 그릇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그릇의 크기를 경험을 하고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나를 쥐락펴락해요.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반대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뭘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면 뭔가 자존심을 부려. 그것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과 상대방의 타인의 그릇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발전 속도를 꼭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로,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나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요. 여러분들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 더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20살일 때의 나이가 있고 25살이 나, 27살이 나, 29살의 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매 순간 나라는 사람은 발전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사람의 발전 속도와 나의 발전 속도가 비슷한지를 꼭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 경험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연상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12살 차이, 15살 차이, 뭐 9살 차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줬었고, 근데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떠나는 건 저였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늘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많이 붙잡아 줬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비교적 그 나이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뤘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이뤄 놓으니까 그 사람은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나라는 사람은 비교적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늘 좀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되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나는 50km로 달린 사람이고 내 전 여자친구들은 20km로 달려도 충분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뭐 어디 뭐 벤치에 타서 20km로 가면서 충분한 여유를 느끼면서 가도 그 사람들은 행복해. 근데 나는 20km로 갈 수 없는 내 상황이 있잖아요. 내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청 뛰어서라도 그냥 50km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요. 그 사람도 20km로 가다가 나도 50km로 가다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매력을 느껴서 많이 깊은 사랑을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계속 20km로 가요. 나는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럼 나는 결국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안달남을 느끼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안달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만나시면서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발전하는 속도와 내가 인생에서 발전하는 속도가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 1년이 지났을 때, 2년을 만났을 때, 3년을 만났을 때 헤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랑 내가 함께 발전하는 그 속도를 꼭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사랑받는 방법도 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좀 더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렸을 때부터 결핍을 느껴왔고, 내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나의 노력들을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과 내 애인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엄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계속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채움받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채워지길 바라는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크나큰 결핍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은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에너지가 없어지고 힘이 빠지잖아.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배고픔이라는 그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라는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크게 느끼고 공허하다 보면은 내 인생에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다가 저는 번아웃이라는 게 온다고도 봐요. 그런 번아웃이 오기 전까지 내가 느끼는 그 결핍들을 내가 내 스스로를 조금 더 되돌아봐 주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조금은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남자가 내 옆에 계속해서 있으면은 나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나의 오늘보다 나의 내일이 더 발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일각에서는 사랑은 그냥 맞춰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가 맞춰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모르겠어요. 사람은 본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걸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나 아니면 행동 따위들을 보면은 나를 바꾸기보단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출 건데 그걸 좀 돌이켜 보는 사람이 정말 결혼이든 연애를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첫 시작점이라는 게 바로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결핍을 느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좀 돌이켜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에요.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가정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었던 그 결핍이나 아니면 내가 외로웠었던 것들, 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었다라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었던 것이에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직업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사회 활동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뭐 봉사를 하는 거.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 사람의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결핍이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잘 돌이켜 보면은 내가 친구에게 정말 아팠던 기억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날 존중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나의 결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중화등처럼 뭔가 스쳐 지나간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표면적인 결핍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표면적인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들을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냥 말을 되게 싸가지 없게 해요. "야 유진아 너 개못생김. 너 그 얼굴로 어떻게 돌아다님?" 나는 그런 말에는 비교적 상처를 받지는 않겠죠. 나한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사람 생각하고 되게 좀 진지한 걸 좀 좋아하는 10선비가 아니라 거의 한 100선비쯤이에요. "야 뭔 넌 생각이 뭐 그렇게 많냐. 뭐 쓸데없는 생각이 왜 그렇게 많아."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딱 말이 귀에 꽂히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 사람이 뭔데 지금 나한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지?' 하면서 딱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심장에서 탁 칼이 하나 한 자루 나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그거는 내가 이제 표면적으로 느끼는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결핍 안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들의 결핍을 잘 따져보면은 '아 나는 어떠한 결핍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쪼금 내 스스로에 대한 자아 성찰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일단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